반갑습니다. 웅드러입니다. 제가 우원면직 서류 낸 지 딱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때 제 이야기를 멀리서 응원해 주셨던 구독자님들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났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저의 근황도 이야기하고 또 퇴사 1년차의 현실은 또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솔직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블로그 하나로 퇴사를 했어요. 뭔가 제 블로그가 엄청 잘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업자분들의 블로그를 대신 써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을 부업으로 하다가 본업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좀 일찍 퇴사를 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보통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업에 두세 배를 벌면서 나오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월급이랑 비슷하게 버는 수준, 300만 원 정도를 버는 수준에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하기도 했던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는 성과급도 나오고 또 정년이 보장돼 있고 연금도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미래 자산까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비슷하다고 해서 퇴사를 한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모한 시도였지 않나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고정된 수입이 아니에요. 기존 고객이 100%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반복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매출은 200으로도 떨어지고 또 400, 500을 찍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은 월 300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두 아이도 키워야 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돌아보면 결국은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다시 바꿔 말하면 제 사업 콘텐츠를 많이 쌓지 못한 것이죠. 왜 못 쌓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 타겟을 명확하게 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직만 타겟으로 할까? 아니면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까? 상호도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돌려놨다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2025년 연말이면 월 1000만 원을 벌 줄 알았거든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매출이 줄지 않았다. 그리고 제 시간이 조금씩 확보가 되고 있다. 지금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초안을 쓰면 운영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아니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 이유는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블로그 마케팅 일을 시작했던 그 공유 오피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투자금이 적지 않았어요. 권리금은 5,500만 원이었고 나중에 제가 공간을 다시 수정하고 리모델링을 한 비용도 3천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8,500만 원이 투자가 된 것이죠. 와이프랑 정말 오래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정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9월에는 인수 절차 때문에 많이 바빴고요. 10월 한 달은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1년 넘게 이 공간을 고객 입장에서 써왔기 때문에 오픈데스크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칸막이만 있는 독서실 구조는 보통 한 1, 3개월 정도만 쓰고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데스크 17석을 제가 마케팅으로 채우려고 했었거든요. 패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서비스 본질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감히 차 한 대 값을 더 얹어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창가 쪽 라인에 7자리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업체를 알아보고 설계도 해보고 하니까 결국은 오픈데스크를 전면 수정하자라는 결심이 섰고 그리고 이미 고객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 그 주말 금토일을 이용해서 3일 안에 빨리 끝내야겠다. 리모델링 업체를 알아봤을 때는 추석 이후에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칸막이 업체에 의뢰해서 금토일 3일 동안 완공할 수 있다는 확답을 듣고 그렇게 시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리 칸막이로 더 전고를 높여야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이즈 측정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직접 했고 칸막이 사장님도 직접 했지만 조금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왜냐,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았어요. 이 바닥 굴곡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리문이 간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수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저의 난관들을 좀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전기, 랜선, 각 실마다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칸막이 업체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배선 업체에게 따로 문의를 해서 또 이걸 급하게 또 시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리 칸막이는 또 필름이 필요하네. 그래서 또 필름 업체도 급하게 또 알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갖춰진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가구가 문제네. 그래서 플라스틱 서랍장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따로 중고 가구점에 발품을 팔아가지고 3단 서랍장 그리고 4단 책장을 구매합니다. 그랬더니 보안을 위해서는 도어락이 필요하지. 도어락 인터넷으로 13개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다 제 손으로 일일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옷걸이가 없네요. 옷걸이도 설치하고요. 그랬더니 회의실 나무벽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또 추가로 템바보드랑 벽지를 시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따로 목수분 모셔가지고 일당 드리고 저는 와이프랑 템바보드 어떤 걸로 할지 직접 목재상에 가가지고 사이즈도 측정해 수량도 체크하고 어떤 색으로 할지도 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지 시공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작업들을 거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드는 생각은 정말 인테리어 업체 맡길걸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인테리어가 마무리될 한 10월 말쯤에 몸살이 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도 그때 독감 시즌이기도 했지만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10월 한 달 동안 아주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물은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도 회의실인데 예쁘지 않나요? 옛날에는 여기가 나무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고른 템바보드 색상이랑 화이트 실크 벽지랑 생각보다 조화가 잘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저희 공유오피스 사장님들, 입주사분들도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공유오피스 수익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월부터 인수를 했고 지금 촬영일이 11월 18일이거든요. 3개월 동안 얼마의 순이익이 나왔는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270만 원 순이익이 나왔고요. 10월에는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공사판인 걸 감안하면 정말 감사한 수준. 룸오피스에 계셨던 고객분들이 정말 양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잘 넘어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8일 기준으로 제가 매출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400만 원 순이익이 넘었습니다. 제가 인수할 때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 공유오피스에. 그때는 월 순이익이 100만 원대일 때도 있고 그리고 200만 원일 때도 있고 또 300만 원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았거든요. 평균적으로 200 초반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인수를 한 건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강행하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 11월에 이렇게 목표했던 순이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듯하고 현재는 지금 만족하고 있다. 제가 목표하는 투자금 회수 기간은 1년 10개월에서 2년 정도입니다. 사실 여기 공유오피스 초기 인수했을 때는 5,500만 원이었어요, 권리금이. 그렇기 때문에 200 정도만 나오면 2년 안에 회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픈데스크의 17석이 답이 안 나왔다. 사람들이 잠깐 이용하고 나가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기에 과감하게 3천만 원을 더 투자하게 된 것이죠. 상주 고객을 채우기 위해서 한 투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투자로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월 400, 500 사이만 순수익이 꾸준히 나와준다면 제가 목표했던 투자 회수 기간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리모델링 완성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는 저의 어떤 운영 능력으로 매출을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공유오피스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행사 확장을 못하고 있는 작은 핑계를 대봅니다. 요즘 퇴근 후에 와이프랑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블로그를 쎄 빠지게 써서 버는 돈보다 공유오피스 계약서 몇 장 쓰고 버는 돈이 더 많네? 근데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유오피스는 잘 운영하면 정말 안정적이고 손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블로그 글 쓰는데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공유 오피스는 그냥 계약서 비대면으로 몇 장 쓰고 하루에 100만 원 넘게 버는 날도 있고. 하지만 저는 글쓰기를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본질은 결국 글쓰기이기 때문이죠. 글쓰기를 계속 연구해서 대행사 매출도 올리고 제 사업에도 적용해가지고 제가 목표하는 월 순이익을 반드시 달성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교사의 월급을 넘긴 것 같아요. 물론 공유 오피스는 현재 투자금에서 기간이지만 어쨌든 현금 흐름만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매출을 만들고 그 여정을 계속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웅두로였습니다.